최태원. 생년월일 1960년 12월 3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주요 직위 SK그룹 회장. 학력. 신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83년.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 박통합과정 수료. 경력 요약. 1992년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등으로 경영실무 시작. 1998년 그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타계하면서 약 38세 나이에 SK그룹 회장직을 맡음. 이후 SK그룹을 반도체, 첨단소재, ICT, 친환경에너지 등 사업구조로 대전환하는 리더십을 발휘. 최근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성 전략을 그룹 내에서 추진하며 기업 문화 변화에도 힘씀. 주요 업적.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SK그룹의 사업구조 재편과 고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 그룹 내부에서 딥체인지 디프 체인지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전통적 사업 모델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주도. 또한 사회공헌 및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보여 한국고등교육재단 등과 함께 장기적 인재 육성 및 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벌여옴. 논란 및 사건. 2003년 조작된 회계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금융범죄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예컨대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및 이혼 소송 등 사적 관계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예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현재와 과제. 현재 SK그룹과 그 산하 계열사들은 글로벌 경쟁 강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추세 등에 대응해 구조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리더로서 최태원 회장이 보여주는 변화 추진력은 강점이지만 과거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은 여전히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혼 판결이나 재산 분할 등 가족 사생활 관련 이슈가 기업 이미지 및 지배구조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줄 정리. 전통 대기업을 디지털, 친환경 시대로 전환하려는 경영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스캔들과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 인물. 상세 설명. 대한민국의 기업인 SK의 제3대 회장. 1960년 12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자 선경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조카로 태어났다.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 박통합과정을 수료했다. 선대 회장인 최종현이 1998년 8월 타계하면서 38세에 SK그룹 회장이 되었다. 경영활동. 1992년 SK 상사의 부장으로 입사 후 상무를 거쳐 SK 주식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SK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되었다. 1998년 8월 26일 최종현 선대회장 작고 당시 경영권에 관하여 특별한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SK그룹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당초 SK그룹의 경영권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결심이 큰 역할을 했다.
최윤원 회장은 우리 형제 가운데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그해 9월 38세의 어린 나이에 SK그룹의 수장으로 경영 최일선에 나서게 된다.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 환경이 암울했던 시기에 총수 자리를 물려받은 최 회장은 혁신적 변화를 할 것이냐, 천천히 사라질 것이냐라는 취임 일성과 함께 생존을 위해 그룹 체질을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02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그룹 CEO 세미나에서는 생존 능력이 없는 계열사는 흑자라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주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5년까지 흑자를 내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못 내는 계열사는 정리한다는 것으로, 계열사의 3대 생존 조건으로 사업 모델의 경쟁력 확보, 세계적 기업 수준의 운용 효율성, 경제적 부가가치가 플러스가 될 것을 설정했다. 이후 SK글로벌 사태, 소버린 사태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며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03년에 발생한 소버린 사태는 SK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로 꼽히는데, 모나코에 기반을 둔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회사의 주식 14%를 매입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결과 SK그룹이 펜텍 엔큐리텔 등 우호 세력, 외국인 주주, 소액주주의 도움으로 승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SK그룹과 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소버린의 압박이 진행되는 동안 SK는 이사회의 70%를 사회이사로 구성,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선언하는 등 위기를 돌파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대폭 개선하며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얻었다. 또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어렵게 위기를 극복한 최 회장은 2008년 9월 최종현 선대회장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임직원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힘겨웠던 SK그룹이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건 모두 전현직 임직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선물 투자를 위한 회사 자금의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14년 3월 4일에 모든 계열사 대표직 및 그룹 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1년 뒤 2015년 8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과 함께 특별 사면되었다. 이후 SK 회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그가 복귀한 후 SK그룹의 실적은 크게 성장했다. 자산과 매출 규모 등에서 급성장을 이어가 국내 재계 서열 2위로 올라섰고, 기존 주력 분야였던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질적 성장도 이뤘다는 평가다. SK그룹 25년 성과. 최태원 회장 취임 후 25년간 SK그룹 성과. 최 회장 취임 후 25년간 SK그룹 자산 총액은 10배, 매출은 6배, 영업이익은 9배 성장했다고 한다. 특히 수출액은 83조 4천억 원으로 약 10배 성장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 약 887조 원 중 거의 10%를 SK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이 SK를 이끄는 동안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단연 2012년 SK 하이닉스 인수로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회장은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만으로는 그룹 성장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사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하여 하이닉스 인수를 관철했다고 전해진다. SK가 2011년 11월 3조 4,267억 원의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는 승자의 저주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인수 후 적극적 기술시설 투자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급성장 가도를 달렸다. 인수 첫 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타 업체들이 투자를 주저할 때 역발상으로 3조 8,500억 원을 투자했고 2013년에는 R&D 비용을 1조 원 이상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가 밑거름이 되어 반도체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자 SK 하이닉스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하이닉스는 SK 편입 이후 10년간 매출 약 4배, 영업이익은 약 34배 증가했다. SK는 덕분에 재계 2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수출 지향형 기업 집단으로 탈바꿈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10월 옥중에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으며 경영 복귀 후에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을 독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사업에 내재화해야 기업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영지론 하에 그룹 경영관리 체계인 SKMS에 2016년 사회적 가치 창출 조항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여기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두 축으로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 보텀 라인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정 틀을 만들어 계열사 경영에 직접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애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부는 물론이고 고려대학교 관련 행사에 종종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2월에는 고려대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는데 국내 대기업 총수가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게 이례적이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려대학교 SK미래관 건물 건립에 사재 300억 원을 출연한 것에 이어 2019년 완공 당시 직접 와서 기념식수를 한 바 있다. 2020년에는 SK 하이닉스의 채용 연계형 전공으로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학부 과정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2017-18 KBL 챔피언 결정전에서 SK 나이츠의 경기를 직관했고 SK가 우승하자 행가래를 받았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인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하였는데 참석한 재벌 총수들 중 유일하게 2번 참석했다. 2000년에는 재벌 총수들 중 막내에 속했기 때문에 사진기를 들고 열심히 찍어주느라 바빴지만 이번 방문 때도 어느 곳을 가든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인증샷을 찍는 걸 보면 사진 찍는 것에 대한 취미가 있는 듯하다. 2018년 한국 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가 우승하면서 또 한 번 행가래를 받았다. 2018년 11월에 회장 취임 20주년을 맞아 사촌형인 최윤원 고문의 자녀들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 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2019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구성원의 행복에 두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소통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과 행복을 주제로 대화하는 행복 토크 100회를 채우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의 부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 24일 제주 유나이티드 FC가 강등된 경기인 K리그 1 37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비수원전을 직관했고, 이때 크게 분노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팀을 다시 승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11개월 후인 2020년 10월 24일 K리그 2 라운드 수원 FC전을 직관하고 팀이 승격에 성공하자 남기일 감독을 직접 만나 축하하며 제주는 왜 외국인 선수가 없느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투자의 의지를 내비쳤기에 기대가 많다. 2020년 10월 26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조문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무료 급식소에 3개월간 도시락비 또는 도시락 지원을 한다고 한다. 매출이 하락한 영세한 식당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그 도시락을 무료 급식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최태원 코로나 무서워도 밥은 먹어야 40만 끼 쏜다.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당시 30억 원의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최근 하이닉스는 임직원 상여 지급 목적으로 4,885억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다. 2021년 2월 중국 장쑤성 지역 경제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장쑤성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지 인력을 무려 1만여 명이나 채용하고 있다. 2021년 10월 26일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미국 출장 일정을 잠시 늦추고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10분간 조문을 했다. 2022년에도 이번 서울 SK 나이츠의 경기를 직관했다. 홈에서 통합 우승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정치인 취임 행사 날이어서 직관을 못 갔다. 우승 뒤풀이에는 참가하여 행가래를 받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했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해 클린룸 생산 라인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반도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 ASML과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1년 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에 추대되었다.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사상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을 맡게 된 것으로 경영 업적, 글로벌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적임자라는 것이 추대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인 최태원이 회장에 오르면서 대한상의를 비롯 경제계의 위상도 한결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NC 김택진 대표이사가 IT 기업인 최초로 신임 부회장단에 합류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동행하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 중점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재계와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며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2030 부산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다.
취임 때부터 본인이 기획한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에도 직접 출연하고 있다. 국가적 의제에 대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민간 주도로 해결하자는 프로젝트로 2021년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원까지 하는 아이디어 리그의 심사위원과 멘토 역할로 출연했다. 2022년 8월 9일부터는 SBS에서 6주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의 두 번째 국가발전 프로젝트 주제인 한식의 산업화를 소재로 한 경제 토크쇼 식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대기업 총수가 MC를 맡아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상해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일률적인 법인세 인하를 비판했다. 최 회장은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취약계층 보호 등 위기 관리를 꼽았다. 최태원은 스포츠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농구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매 시즌마다 서울 SK 나이츠의 홈 경기를 수시로 관람하는가 하면 훈련 시설 및 경기장 환경 개선도 직접 챙기는 등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2023년 5월에는 서울 SK 나이츠의 구단주로 취임하기도 했다. 최태원이 프로스포츠 구단주로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이라는 평. 재계에서 소문난 스포츠맨이라는 얘기도 있다. 즐겨하는 스포츠는 골프가 아닌 테니스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유학 시절에 배운 뒤 체중 관리, 체력 단련, 취미 활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테니스를 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이를 오히려 유쾌하게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활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포츠에 대한 최태원의 높은 관심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어졌다. SK는 핸드볼, 펜싱과 같은 비인기 종목을 20여 년간 장기 후원해왔다. 특히 핸드볼 후원에 열심인 것으로 유명하다. 최태원은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로 활약하는 등의 인연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핸드볼협회장을 맡고 있다. 핸드볼은 국제대회 기간에만 반짝하는 인기로 한데 볼 추운 데서 하는 핸드볼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여건이 열악했지만 최태원이 협회장을 맡으며 국내 최초의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을 주도하고 선수 코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펜싱 역시 의료팀 트레이너 보강, 아마추어 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 등 SK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한다. 펜싱과 같은 상대성 종목, 시드 배정을 위한 세계 랭킹이 절대적인 종목의 경우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가능케 해주는 대기업의 후원이 매우 중요한데 SK텔레콤이 2003년 이후 20년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로 총 300억 원을 후원해왔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지시로 기타 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노력해왔다. 2021년 SK 와이번스를 신세계그룹에 매각한 후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육성 TF를 발족해 훈련 환경이 열악하거나 국제대회에서만 잠시 주목받는 종목 후원을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 후원 종목인 핸드볼과 펜싱 외에도 그간 별도 후원사가 없었던 역도 높이뛰기, 리듬 체조, 스케이트보딩, 브레이킹 등까지 대상을 넓혔다. 그 결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19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SK 후원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다.
펜싱, 핸드볼, 역도, 수영, e스포츠 등 9개 종목의 협회와 선수를 후원, 획득한 메달이 금메달 11개 포함 총 25개에 이른다고 한다. 금메달로만 보면 펜싱 6개, 수영 황선우, e스포츠 각 2개, 역도 박혜정로. 한국 선수단 전체 금메달의 약 4분의 1인 11개에 기여한 셈이다. 최태원은 취임 후 20년 만에 재계 5위에서 2위를 넘볼 만큼 자산 규모를 늘렸다. 최태원은 이러한 성장은 자신의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2018년 친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여동생인 최기원도 보유 주식의 일정 부분을 증여하며 동참했다. 현재 SK의 지분은 최태원, 최기원, 남동생인 최재원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0년 9월 21일 2014년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한 장남 최인근이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 최윤정은 SK바이오팜에서 일하다가 2019년 휴직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명정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비역 중위로 전역한 차녀 최민정은 2019년 SK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대리급으로 입사했다. 후계 관련 최태원은 2021년 들어서 자신의 후계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신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될 수도 있다며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본인이 SK그룹 회장이 된 것부터가 최종건의 아들 삼형제와 최종현의 아들 최태원 본인과 최재원 오형제 간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 최태원의 말 한마디로 후계자를 바꾸는 건 어려울 것이다. 2003년 분식회계 사건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 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 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여 959억 원의 부당이득, SK그룹과 JP모건 간 SK증권 주식 이면 계약 과정에 개입하여 계열사에 1,1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3년 3월 구속 기소된 최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월 13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고등법원에서 9월 22일에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공탁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9월 22일 도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죄가 모두 인정되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가이고 손해가 모두 보전된 데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관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창업투자사에 출자하게 한 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내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최태원은 1심에서 동생이 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2013년 1월 3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13년 7월 29일 김원홍, 김준홍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봐주기 논란을 우려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며 동생도 같이 구속되었다. 이후 2013년 9월 27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며 2014년 2월 27일 상고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서 50억 원 이상 횡령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나 횡령 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최소 징역 4년에 처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저형으로 선고됐으며 재벌 총수 가운데 이 기준에 따라 실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2년 6개월 수감 생활 후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권 당시 광복 70주년 특사로 사면 및 복권과 함께 출감하였고 잔영을 면제받았다.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정작 가장 관심을 두는 스포츠 종목은 농구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의 야구단을 응원하는 일부 팬들은 농구단에 쏟아부을 돈 있으면 야구단에도 좀 부어줘라 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축구의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그룹의 축구단이 K리그 1호 강등이 확정된 경기를 직관했다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한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주 프런트한테 예산 그대로 유지시킬 테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 다 지키고 영입 잘해서 딴 생각 말고 무조건 내년에 승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리고 제주는 강등 1년 만에 K리그 1로 다이렉트 승격 및 K리그 2 우승을 확정지었다. SK 직원 사이에서는 인간적인 평판이 상당히 좋은데 직원들을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자세를 보여서라고 한다. 2023년 5월 31일 그동안 박정호 SK 하이닉스 대표가 담당하던 서울 SK 나이츠의 구단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직속 경영을 하게 되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이 출연한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및 추가 후원금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재단 설립 기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기업들을 직권 남용 강요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기존 출연금 외에 추가 후원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롯데와 SK가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롯데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된 데 반해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SK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SK는 최순실 씨로부터 89억 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면세점 재승인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었고 CJ 헬로비전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글루스의 최태원 회장님의 인터넷 생활이라는 포스팅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과거 한 블로거의 활동이 최태원 회장 본인 아니냐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누라가 67년생이라거나 장모님이 미스코리아였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알려진 정보를 짜깁기한 사칭일 가능성이 높다. 2021년 6월부터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정용진보다도 훨씬 체급이 큰 대한민국 4대 재벌 총수 가운데 한 명의 활동이라 게시물이 몇 개 없어도 엄청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의 회장 활동에 이은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한 네티즌이 최태원 인스타그램에 요플렛 뚜껑을 하차 먹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는 답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사용 중인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 폴드 5G였지만 최근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를 성사한 건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적이 있다.
1992년 SK 상사의 부장으로 입사한 후 상무를 거쳐 SK 주식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으면 이후 SK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된 뒤 SK의 실적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어 경영 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병역은 전시근로역. 사유가 과체중인데 꼼수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 편이다. 그의 한남동 자택이 재벌 총수 집치고 어마어마해서 화제가 됐다. 위치부터가 재벌 회장들도 탐내던 한남동 재벌촌 내에서도 최고 명당이다. 지상 2층, 지하 4층으로 무려 6층 규모이며 언덕의 지대 차 덕분에 지하도 한강뷰라고 한다. 준공 기간이 무려 2년 반으로 호화주택치고도 이례적인 공사 기간이었으며 인부들이 지하 공사 중 길을 잃을까봐 통신을 하며 일을 했다는 후문이 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계기로 삼성전자 DS 부문을 추월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로 올라선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건희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비틀어 이건희는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랬는데 최태원은 마누라까지 바꿔서 삼성을 이겼다라는 개드립이 유행한다. 기술은 하나도 모르는데 마누라만 바꾸니 당연히 못 이긴다는 이재용에 대한 악담은 덤. 이런 비유는 노소영과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하필 SK 하이닉스의 비상과 맞물리며 생전. 삼성 제국을 이룩한 이건희가 재조명되는 과정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2025년 4월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우리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파트너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병합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학창 시절의 주말마다 SK 일가 가족들과 시사 토론을 한 일화가 유명하다. 중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함께 광진구 워커힐에 거주했지만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모두 멀어서 학교가 늦게 끝나거나 친구들과 어울린 후에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큰어머니 댁으로 가서 잤다. 30대 후반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탓에 큰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심적으로 의지했으며 늘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했다. 큰어머니인 노순의 여사의 임종부터 3일장 내내 빈소를 매일 지키며 상주인 사촌 형제들을 도왔고 장지에 모시는 순간까지 함께했다.